이번 시간에는 원자 반지름이 어떤 주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족과 주기가 있는 주기율표 해석 첫 번째 시간에 했고요. 다른 영상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금 원자 번호 순서대로 적어야 되는데 적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1번 뭐였어요? 수소. 2번 헬륨 여기다 적죠. 3번 리, 배붕탄, 질산, 풀네, 남아, 알규, 인황염, 칼.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브로민하고 크립톤 정도까지 이 사이에 몰라도 됩니다. 자, 굳이 알고 싶다 그러면 갈륨, 게르마늄, 비소, 셀레늄. 자, 오케이. 자, 원자 반지름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원자 반지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 핵에서부터 우리가 원을 생각하면 요 끝까지 원의 지름의 반, 요게 반지름이었잖아요. 이게 반지름이라고 했었는데 원자에서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왜냐면 원자에서 전자가 어디 운동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원래 우리가 확률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요 반지름을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두 개의 원자가 결합을 한다. 수소, 기체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원자가 결합을 했을 때 여기에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핵으로부터 요 핵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이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 요것을 우리가 원자 반지름으로 정의한다. 우선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만 우리가 핵 간 거리의 중간,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은 다시 얘기하면 핵과 핵 사이의 거리, 우리가 핵 간 거리라고 합시다. 핵 간 거리의 반, 절반을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피코미터 단위로 쓰거든요. 이 피코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원자 반지름은 그렇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이 원자 반지름이 어떤 주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일단 껍질수가 있어요. 껍질수. 자, 껍질이 수소 껍질 하나죠. 1주기. 리튬 껍질 몇 개예요? 2개죠. 나트륨 껍질 몇 개예요? 3개죠. 칼륨 몇 개예요? 4개죠. 껍질 수가 증가할수록, 자, 즉 주기가 증가할수록, 껍질 수가 증가할수록, 이 껍질 수가 증가할수록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는 어때? 멀어지죠. 즉 껍질 수가 증가할수록 반지름, 원자 반지름 역시 어떻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아래로 갈수록, 같은 족에서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즉 껍질수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은 같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유효 핵전화인데요. 이거 보지 않은 사람은 지난 시간 링크 걸어줄 테니까 한번 연결해서 보세요. 유효 핵전하는 거는 실제로 핵과 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플러스와 요 밖에 돌고 있는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유효 핵전하라고 했는데, 이 핵전하가 증가하면 잘 잡아당긴다는 거잖아. 잘 잡아당기면 그만큼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전자들과의 인력이 세지면 수축이 일어나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감소하겠지. 그럼 봅시다. 같은 주기에서 2주기 한번 볼까요? 2주기에서 리튬에서 베릴륨으로 갈수록, 붕소로 갈수록, 탄소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핵전화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핵전화가 커진다고 그랬죠. 왜 커진다고 그랬어요? 핵에 있는 양성자 수가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자 개수도 4개, 5개, 6개 증가하잖아. 증가하니까 핵전화가 증가하니까 요 사이의 인력, 이 전자 사이의 인력 점점 잡아당기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돼? 축소가 된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컸지만 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왜? 서로 잡아당기는 핵전하가 같은 주기에서는 증가하니까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증가해서 반지름은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왼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왼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즉 반지름은 이렇게 같은 주기에서 왼쪽, 그리고 같은 쪽에서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증가한다. 그 이유는 뭐다? 껍질 수의 증가와 유효 핵전하의 감소로 인해서 그렇다. 이 주기적인 특성을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첫 번째 문제 퀴즈, 첫 번째 나트륨과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의 원자 반지름을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주기율표상에서 3주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같은 주기네요. 자, 그러면 누구의 반지름이 제일 클까요? 요 알루미늄으로 갈수록 플러스 개수, 마이너스 개수 증가하면서 잡아당기는 인력, 즉 유효 핵전하가 커지니까 반지름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반지름의 크기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순서가 되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자, 플로린과 염소와 브로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반지름 크기. 자, 이번에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같은 족에서의 비교네요. 자, 이건 훨씬 더 쉽죠. 왜? 껍질이 수가 2개, 3개, 4개로 증가하니까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면서 브로민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겠죠.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요. 이렇게. 그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니까 원자 반지름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